365일 건강하게 사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100세 시대의 건강지침서. 여러분 안녕하세요. 건강365 유시연입니다. 그리고 이분이 건강365를 하다 보니까 날이 갈수록 더 어려져 가고 있습니다. 건강365를 늘 채워주고 있는 건강지킴이 허미란 씨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함께 하겠습니다. 건강지킴이 허미란입니다. 과거 우리말에 이 없으면 잇몸으로 살지 하는 말이 있었는데요. 요새 그게 바뀌었대요. 이 없으면 임플란트 해넣어야지. 그래서 오늘 치아 임플란트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하실 분 치과 의사 선생님이십니다. 물론 구강아감면외과 전문의 강영호 선생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치과 구강아감면외과 전문의 강영호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주제가 이 없으면 잇몸으로 아니 임플란트로입니다. 글쎄요, 허미란 씨는 임플란트 아직 안 하셨죠? 그쵸, 원래 임플란트 하면 좀 연배가 있으신 분들이라고 생각을 해서 뭐 제 치아 중에 이렇게 인공치아가 몇 개 있긴 하지만 아직 임플란트는 안 했습니다. 아직 전 어리니까요. 네, 아니구나. 좋아요. 어려요. 근데 이게 어린 거랑 상관없이 요즘 젊은 분들도 하는 분들이 있다면서요? 네. 요즘은 이제 예전하고 다르게 이제 20대, 30대 분도 임플란트를 많이 하시는데요. 네. 예전에는 이제 뭐 한두 개 이가 이제 빠진 경우에 뭐 브릿지라든지 뭐 이런 이제 치료를 했지만 네. 요즘은 이제 충치나 아니면 뭐 외상으로 이제 이가 한두 개 빠진 분, 이제 젊은 분들이 임플란트를 심는 분들이 아주 많으십니다. 그렇군요. 네. 자, 그럼 과연 임플란트에 대해서 우리는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혹시 잘못 알고 있는 것도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준비된 알쏭달쏭 건강상식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임플란트에 관한 궁금증 첫 번째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네, 알쏭달쏭 건강상식 임플란트 궁금해하시는 궁금증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궁금증은요. 임플란트 하면 잇몸병이 안 생긴다. 전 준비됐습니다. 네. 하나, 둘, 셋. 그러니까 일부러 우리 이르시는 거잖아요. 아니요. 아니에요? 그거는 아닌데 네. 오늘은 제가 진짜 안 보고 있어요. 근데 왜 파란색을 하시? 저는 우선 임플란트 같은 걸 하면 치아나 치주 질환에서 치료가 끝나고 이를 상실한 다음에 이제 완벽하게 그 치료가 된 상태라고 네. 생각을 해서 이제 더 이상 잇몸병이 생기진 않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아닌가요? 임플란트도 치아를 집어넣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뭐 잇몸병이 뭐 로봇처럼 만들어지는 건 아니다 보니까 임플란트를 해도 관리를 제대로 안 하면 잇몸에 병이 생길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네요. 선생님 정답은 뭔가요? 정답은 X입니다. 네. 그렇죠, 뭐. 제가 그렇죠. 네네. 이제 사실 이제 임플란트는 이제 티타늄 금속이라는 이제 금속으로 이루어진 이제 인공치아죠. 그렇죠. 그렇지만 이제 충치, 이제 치아 의식증은 생기지는 않지만 잇몸에 이제 박혀 있는 이제 인공치아이기 때문에 치주염은 반드시 생길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관리를 잘 못하시고 그러면 이제 잇몸에 이제 피가 난다든지 아니면 뭐 붓는다든지 나중에 임플란트 흔들려서 빼는 분들도 종종 있으십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면 인공치아 임플란트는 충치는 안 생기는군요. 그렇죠. 절대 충치는 생기지 않죠. 네. 하지만 잇몸 관리를 잘못하면 잇몸 질환으로 인해서 뭐 다시 나오게 되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렇죠. 여러분들 치아 관리는 임플란트를 하셔도 필수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로 가보죠, 미란 씨. 관리를 잘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들어보면서 자, 두 번째. 전신 질환 환자는 임플란트를 할 수 없다. 할 수 없다. 하나, 둘, 셋. 오! 놀라워라. 저 사실 X 하려고 했는데 그래요? O 할게요. 네. 아니, 왜냐면 요즘 제가 치과 다니면서 그 어르신들 분들은 혈압도 재시고 지금 잠깐만요, 아니면 오늘 말고 다음에 오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이렇게 관리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치료만으로도 그런데 임플란트는 굉장히 큰 그 시술이니까 네. 못 하실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O 했습니다. 오늘 굉장히 중요한 글자들을 파란색으로 처리하고 있잖아요. 잇몸병, 전신질환 환자 이렇게 파란색. 네. 그렇다면 파란색 동그라미가 분명히 하나는 있을 것이다. 이것이다. 네. 라는 정답. 신념을 가지고. 정답 파란색 맞나요?
아쉽게도 X입니다. 아, 이런. 네. 그렇군요. 역시 미라실 쫓아가는 게 아니었어. 역시 난가 문제가. 요즘은 이제 뭐 어르신들 이제 보시면 이제 대부분 전신 질환을 하나, 두 개 안 가지신 분들이 없잖아요. 뭐 당뇨, 뭐 아니면 혈압 이렇게 있으신 분도 있고, 뭐 골다공증이 있으신 분도 있는데 그런 분들이 다 임플란트를 못 하시는 건 아니고요. 이제 당뇨라든지 혈압이라든지 이제 전신 질환들이 조절만 어느 정도 되시면 충분히 임플란트를 하실 수가 있고 네. 건강하게 이제 이를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유, 혹시 전신질환을 앓고 계셨던, 고민하셨던 분들에게는 희소식인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요? 네, 임플란트 편 세 번째 궁금증은요. 임플란트는 미성년자도 할 수 있다. 미성년자도 할 수 있다. 하나, 둘, 셋. 그런 방법이 그렇죠. 아, 이거는 선생님들이 잘 쓰는 방법인데 이 미성년자가 이 영구치까지 나서 문제가 있느냐 아니면 영구치가 나기 전이냐에 따라 달라지지 않을까요? 유치가 빠진 상황이면 뭐 그 영구치가 나오니까. 그렇죠.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파란색이 하나는 분명히 있을 거라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파란색이 나와야 될 타이밍이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아, 잘 들은 것 같긴 네. 해요. 저도 네. 미성년자라고 하면 유치 다 빠지고 영구치가 만약에 손상이 되면 의사 선생님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면 시술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들었습니다. 맞나요? 네, 답은 아쉽게도 X. 아, 이번에도 X예요? 네네. 저 파란색이 트릭이었단 말이야? 그러네. 네. 뭐 미성년자라서 뭐 부모님이 동의를 안 얻으면 안 된다 뭐 이런 게 아니라 미성년자들은 이제 턱뼈가 계속 이제 성장을 하는 단계고요. 그래서 이제 임플란트를 이제 뭐 10대 때 이제 임플란트를 심게 되면 옆에 이제 치아들이나 턱뼈는 움직이는데 임플란트는 그대로 그 자리에 있기 때문에 이제 치아의 위치가 바뀔 수도 있고 네. 아니면 후속 영구치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충분히 이제 성장이 다 끝난 후에 이제 10대 말이나 20대 초반부터 임플란트가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네. 네. 아무래도 그 임플란트는 모든 변화가 좀 멈춘 성장이 완성이 된 다음에 하시는 것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임플란트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그냥 단순하게 임플란트 하면 그 치아를 만들어서 집어넣는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건지 좀 정의부터 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임플란트라는 것은 이제 치아가 없는 자리, 그러니까 이제 뭐 어떤 이유에서 이제 뭐 치주염이 심하다든지 아니면 외상이라든지 아니면 뭐 충치가 심해서 이제 이가 빠진 자리에 이제 임플란트를 이제 치아를 만드는 건데요. 네. 이제 유치 빠지고 영구치가 빠지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이가 나지가 않기 때문에 예전에는 틀니라든지 뭐 다른 치료를 했지만 네. 요즘은 새로운 이제 제3의 치아를 만들 수가 있는 그런 기술이 생긴 거죠. 그래서 임플란트는 이제 치조골이 튼튼한 상태에서 임플란트 뿌리를 심고 그리고 이제 치아를 완성하는 그런 치료를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임플란트는 한 가지인지 임플란트도 이렇게 몇 가지 종류가 있는지 궁금해요. 아, 네. 임플란트의 이제 구조를 이렇게 살펴보면 네. 이제 임플란트가 이제 뿌리 부분, 이제 픽스처라고 하는 이런 부분이 있는데요. 요즘은 대부분 이제 나사형 임플란트를 사용하게 되고, 네. 그리고 이제 임플란트의 구조는 이제 뿌리랑 그리고 이제 여기 이제 지주라는 이제 지대주라는 게 있고, 그리고 나서 여기 이제 크라운으로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아, 네. 그렇군요. 예전에 네. 이 임플란트 있기 전에는 어르신들이 틀니라는 거 많이 사용했잖아요. 네네. 그렇죠? 이 틀니하고 임플란트는 어떻게 다른 건가요? 뭐 하나씩 하는 거랑 전체를 다 하는 건가? 아, 그래서 이제 틀니는 이제 요즘도 쓰죠. 요즘도 네. 쓰는데 이제 틀니는 이가 없는 자리에 이제 여러 개의 이가 없는 자리에 틀니를 만들어서 이제 뺐다 꼈다 하는 그런 탈착식. 예, 그렇죠. 보철물을 말하는 거고요. 네. 임플란트는 이제 인공치아를 이제 뿌리를 심어서 이제 빼지 않고 이제 원래 이처럼 이렇게 딱 고정식으로 만드는 치아를 이제 보철을 말하는 거고요. 네. 그래서 요즘은 이제 임플란트 틀니 뭐 이런 이야기도 좀 하잖아요. 임플란트 지지 틀니 이제 그런 거는 이제 치아가 많이 없는 자리 이제 전체 틀니를 해야 되는데 너무 이제 틀니가 잘 빠지니까 이제 임플란트를 뭐 2개나 4개 정도를 심어서 그 위에다가 이제 틀니를 올리면 잘 안 빠지게 이렇게 하는 치료 방법도 있습니다.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틀니를 오래 쓰시면
틀니가 이제 막 이렇게 움직여요. 계속 이렇게 씹을 네, 때마다. 네, 그러면 네. 잇몸도 아프고 그러시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분들은 이제 임플란트를 한 2개나 4개 정도 심어서 틀니가 아주 튼튼하게 틀리긴 하지만 식사하는 게 아주 좋게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네. 틀니하고 임플란트하고 이렇게 장단점이 그렇죠. 있을까요? 네. 장단점이 이제 뭐 틀니는 뭐 아무래도 이제 뭐 비용적으로 좀 저렴하고 뭐 뺐다 꼈다고 할 수 있으니까 이제 뭐 관리라는 게 그런 게 좀 쉬울 수는 있지만 임플란트가 좀 더 장점은 많죠. 그래서 이제 식사 저장력도 좋고 모양도 훨씬 더 좋고 그렇지만 틀니를 꼭 하셔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제 임플란트를 꼭 못 심는 분들이 있어요. 이제 뼈가 너무 얇다든지, 그죠? 뭐 전신 질환이 너무 심해서 네. 이제 연세가 너무 많아 고령이야. 네. 그러면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꼭 뭐 임플란트가 다 좋다는 건 아니고요. 이제 적절히 이제 틀니를 하셔야 되는 분도 있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저는 틀니가 좀 꼭 있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네. 틀니가 있어야지 왠지 코미디 프로도 좋은지 아, 네네. 네. 이게 이렇게 뭐 옹탕 파줘도 뭐 이런 네네. 할머니들이나 이런 장면들이 먼저 떠올라서 말입니다. 이제는 이제 뭐 미래에는 이제 그런 장면이 이제 저기 코미디에는 안 나올 거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네. 듭니다. 네. 점점 언젠가는 다 사라질 네네네. 거다. 과거 코미디. 네. 너무 옛날 사람 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네. 네네. 그러면 그 임플란트가 방금 전에 부적합한 경우도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적합성 여부를 알아보려면 뭐 검사를 해야 되는 건가요? 어떤가요? 이제 임플란트를 이제 시행하시기에 앞서서 이제 뭐 치과에 방문을 하시게 되면 먼저 이제 입안 상태 구강내 네. 검사를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본을 떠서 이제 뭐 잇몸이나 아니면 치아의 이제 교합 상태를 좀 평가를 하게 되고 네. 그리고 이제 엑스레이를 꼭 찍어야 되겠죠. 엑스레이 네. 찍고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CT나 3차원 CT를 찍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연세가 좀 많으신 분들은 아니면 이제 또 이런 전신 질환이 있는 분들은 뭐 피 검사나 뭐 심전도 아니면 뭐 폐 검사 정도를 해서 네. 임플란트 식립 시 이제 네. 부작용을 부작용을 최소화하도록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검사가 좀 여러 가지를 네.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도 일단은 뭐 돈도 안전하게, 네, 크고 안전이 최고이다 보니까 네. 여러 가지를 하는 것이 좋네요. 이게 치아가 사라진 자리에 집어넣는 경우도 있는데 네. 어떤 분이 기능을 못하게 될 경우에 발치를 하고 네. 임플란트를 하는 경우도 있다고 네. 말씀하셨는데 맞습니까? 네, 그렇죠. 이제 치아를 발치하는 경우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제일 많은 경우는 이제 치아가 흔들리는 경우죠. 이제 치주염이라고 하죠. 잇몸병 때문에 그런 경우라든지 아니면 치아가 많이 썩어서 이제 뿌리만 남는다든지 아니면 더 이상 치료가 불가능한 상태. 그리고 이제 요즘 들어서 이제 또 외상이라든지 뭐 이런 뭐 아니면 뭐 교정을 할 때 뭐 이를 뺀다든지 그래서 이제 치아가 없는 자리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는 이제 치조골의 상태도 평가를 해야 되고 이제 치료 기간이 워낙에 긴 치료이기 때문에 미리 이제 검사를 잘 해서 임플란트를 하시기 전에 이제 그런 걸 결정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되게 큰 수술이라고도 볼 수 있잖아요. 네네네. 되게 기간이 저도 주변에서 보니까 되게 긴 거던데 네네. 충치 치료를 한다거나 지금 잇몸 질환이 있다거나 이런 분들은 잇몸 그 치료를 다 끝내고 해야 된다든지 충치 치료를 끝내고 해야 된다든지 그 임플란트를 심을 수 있는 시기가 있을 것 같거든요. 네네. 어디가 가장 적절한 시기인지도 좀 궁금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발치 이제 치아를 잃게 되면 이제 이 치아를 빼게 되면 이제 보통은 이제 한 3, 4개월 정도 이제 잇몸이 이제 아물 때까지 기다렸다가 임플란트를 심는데요. 네. 그렇지만 요즘은 이제 경우에 따라서 이제 치아를 뽑는 그날 바로 이제 그 자리에 임플란트를 즉시로 심는 경우도 많고요. 아, 그래요? 어떤 네. 경우에 그렇습니까? 이제 특히 이제 앞니, 네. 앞니는 이제 빼고 이제 이렇게 다닐 수가 없기 있으니까. 때문에 이제 네. 예, 그런 경우도 있고 이제 잇몸뼈가 이제 좀 양호한 경우, 이제 뼈가 좋은 경우에는 네. 바로 이제 발치한 동시에 이제 임플란트를 심고 이제 뼈 이식까지 하게 되면 네. 치료 기간이 그만큼 이제 확 단축이 되는 거죠. 그 임플란트를 이제 하려고 검사를 받았어요. 네. 그래서 적합하다는 판정도 나왔습니다. 그러면 그냥 바로 하면 되는 건지 그 전에 뭐 준비해야 될 상황이나 뭐 미리 뭐 주변이나 잇몸 관리를 한다거나 뭐 그런 준비 사항 같은 게 있는지요? 일단은 이제 스케일링을 한다든지 잇몸 치료를 한 다음에 네. 이제 주변 이제 치주 조직이 깨끗한 상태를 확인을 하고
진행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위턱에는 보통 한 4, 5개월 정도 임플란트 심고 기다려야 되는 시간이 필요하고요. 네. 아래턱에는 보통 한 3, 4개월 정도 치료 기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임플란트 시술이라는 것은 처음부터 이제 치료가 완성되기까지 최소한 한 3개월 이상의 3개월 시간은 정도. 네. 걸리게 되는 거군요. 길면 이제 뼈가 많이 없는 분들은 거의 1년이 걸리는 분들도 있습니다. 네. 그 치조고를 이식을 하고 이식을 해서 네. 그게 또 자리를 잡기까지 기다리고 네, 그렇죠. 그래야 되니까 임플란트의 완성이라는 건 진짜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닌 네. 것 같습니다. 그 요즘 우리들의 수명은 점점 늘어나고 있다 보니까 그렇다 보니까 치아를 더 오래 쓴다거나 그렇지 않으면 임플란트를 하는 분도 늘어나고 있고 또 이 식생활이 부드러운 음식이 많아지고 당분이 그 높은 음식들이 많아지면서 또 어릴 때부터 또 치료가 안 지는 경우도 많아서 이 임플란트가 뭐 선택이 아니라 필수인 경우가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거 보험 없이 어떻게 될지. 네, 이제 뭐 요즘 희소식인데요. 네. 이제 올해 이제 7월부터 네. 임플란트 보험이 좀 확대가 돼서 예전에도 이제 보험이 되긴 했지만 네. 65세 이상 어르신들께 이제 보험이 좀 더 좋아졌어요. 그리고 네. 30% 정도만 이제 본인이 이제 부담을 하면 임플란트를 평생에 2개까지 하실 수가 있어요. 아끼고 아껴서 2개 해야 돼요. 네. 그렇지만 이제 뭐 이제 갈수록 이제 그런 확대가 더 좋아질 것 같고요. 네네. 뭐 연령적으로 좀 낮아질 수도 있을 것 같고 네. 임플란트 개수도 좀 더 많아지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네. 있습니다. 이 인공치아들이 저희가 왜 충치가 심할 때도 인공치아 넣는 것처럼 예전에는 금니도 있고 은니도 있고 그랬는데 요즘은 치아색이랑 똑같은 것도 있고 되게 튼튼해졌다고는 하더라고요. 네네. 그래도 이게 인공치아 진짜가 아니니까 특별히 관리해야 되거나 조심해야 될 부분들이 있을 것 같거든요. 네네. 뭘 가장 조심해야 될까요? 일단은 이제 인공치아 이제 뭐 원래 치아랑 아주 비슷하게 만들 수는 있지만 그래도 자기의 영구치가 제일 좋고요. 그렇죠. 이제 씹는 맛도 네. 이제 임플란트는 흔들리는 게 전혀 없고요. 이제 원래 이는 조금씩은 흔들립니다. 이제 네. 식사를 하면 조금씩 움직이고 그래서 이제 그 씹는 맛을 느낄 수는 있는데 씹는 맛이 흔들리는 거군요. 예, 뭔가 이제 그런 게 있지만 이제 네. 임플란트는 이제 그런 맛이 조금 부족하다고 느끼시는 분들도 간혹 있으시고요. 네네. 그리고 이제 임플란트도 이제 하고 나면 새로운 이제 이를 만드는 거죠.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관리를 잘 하셔야지 오래오래 평생을 쓰실 수가 있고요. 관리를 또 소홀히 하신다고 하면 영구치가 빠지듯이 임플란트도 이제 뭐 잇몸 질환이 생기고 네. 흔들려서 빠질 수도 있으니까 네. 임플란트를 하시고 나면 꼭 칫솔질도 잘 하셔야 되고 뭐 치간 칫솔, 뭐 치실 그리고 이제 뭐 요즘 워터픽이라는 게 네. 있기 때문에 그런 거로도 이제 관리를 하시고 치과는 6개월에 한 번씩 꼭 가셔서 뭐 잇몸 체크도 하고 스케일링도 받고 그렇게 하셔야지 그렇게 하시면 이제 뭐 아주 평생 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아니 임플란트는 아까 충치가 안 생긴다고 네.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뭐 치아 자체보다도 이제 잇몸 관리에 대한 네네.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충치는 안 생긴다 하더라도 혹시 이렇게 뭐 여러 가지 활동에 의해서 저작 활동이나 이런 걸로 마모는 혹시 어떤지? 마모는 임플란트 이제 여기 뿌리 부분은 이제 뼈에 단단하게 잘 붙어 있다면 이제 나중에 손볼 일이 별로 없는데 네. 그렇지만 이제 이렇게 이제 인공치아 부분은 이제 마모도 될 수가 있고요. 아니면 부러질 수도 있고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요거는 이제 뭐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갈아줄 수도 있는 그런 이제 그냥 크라운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 이제 지주대라는 부분은 이제 임플란트 뿌리랑 나사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한 번씩 이렇게 풀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잇몸이 아주 건강한데 갑자기 이제 임플란트를 쓰시다가 치아가 막 흔들리는 느낌이 든다 그러면 바로 이제 치과를 방문을 하셔서 이제 요거를 뭐 이렇게 다시 이제 조이실 수도 있고. 그 금방 쪼여집니까? 수술 같은 거 아니고? 예, 그렇습니다. 네. 이거는 이제 뭐 아픈 치료가 아니기 때문에 네네.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관리를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 임플란트 하면은 누가 뭐래도 수술 아닙니까? 그리고 또
워낙 치과라는 곳을 무섭게 생각하시는데 거기서 내가 수술까지 무서워 나 차라리 임플란트 하는 이 없이 살래 그런 분들 계신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당연히 이제 치과가 무섭죠.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렇지만 임플란트라는 게 뭐 엄청나게 막 아프고 대수술은 아니고요. 이제 치아를 보통 이제 발치를 하는 거랑 임플란트를 심는 거랑을 비교했을 때 대부분 분들이 이를 빼는 것보다 씹는 게 훨씬 덜 아프다고. 아, 정말요? 네네. 오. 네네. 왜냐하면 이제 치아는 이제 주변에 이제 신경이 있기 때문에 빼는 것 자체가 되게 아픈데요. 네. 임플란트는 이제 구멍을 내고 이제 거기다가 이렇게 씹는 거기 때문에 아픈 게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네. 대신에 이제 좀 붓고 뭐 그런 네. 건 좀 있을 수 있고. 그래도 이제 너무 힘들 것 같다. 그러면 요즘에 이제 또 치과에서는 수면 마취로 이제 임플란트를 또 하시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네. 국소 네. 마취가 너무 이제 두려운 분들은 이제 그렇게 이제 수면 마취로도 임플란트 시술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네. 왠지 저는 말입니다. 선생님 네. 임플란트 수술을 하시기만 하지 아직 받아보진 않으신 거 아닙니까? 예, 저는 아직 건치라서 아직 받아보지 그쵸? 않았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선생님은 그 환자분들의 통증을 모를 수도 또 있지 있죠. 않을까요? 네, 그렇죠. 뭐 대부분 의사들은 뭐 환자의 아픔을 잘 모르지만 그래도 이제 제 친구들도 이제 뭐 40대 뭐 중반을 넘어가니까 여러 명이 와서 봤잖아요. 그러면 네네. 이러면서 안 아프다, 안 아프고 네. 괜찮다, 네, 이렇게 하고 가십니다. 네. 알겠습니다. 당황하신 것 네, 같아요. 네, 네. 사실 근데 저는 인공치아 같은 경우에도 연달아서 이렇게 두세 개 끼워야 되면 하나하나씩 안 하고 2개, 3개 이렇게 세트로 만들어서 붙이는 거 본 적이 있거든요. 네네. 저도 한 적이 있어서 임플란트도 이게 뿌리 잇몸에다 심는 거니까 하나하나씩 하지 않고 한꺼번에 할 수 있는 경우도 있는지도 궁금해요. 이왕이면 편하게 할 수 있는 네네. 그래서 이제 임플란트도 이제 보면 이제 뭐 3개, 뭐 4개가 이제 치아가 빠진 자리에 꼭 3개, 4개를 심지는 않고요. 이제 듬성듬성 심어서 이제 위에 이제 크라운 부분 있죠. 이제 그런 보철물을 연결해서 보통은 만들고요. 그렇게 만들면 이제 모양도 조금 더 예쁘게 만들 수가 있고 그리고 튼튼하게 이제 이렇게 연결을 하기 때문에 더 오래 쓸 수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마지막으로 환자분들한테 임플란트를 지금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한테 뭐 당부사항이나 꼭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이제 지금까지 말씀드린 게 이제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임플란트 자체는 뭐 아주 무섭고 힘든 치료가 아니기 때문에 뭐 이가 뭐 발치를 해야 된다거나 아니면 이가 없이 계속 계셨던 분들은 가까운 치과에서 방문하셔서 상담을 꼭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리고요. 네. 그리고 요즘 또 보험 혜택도 많이 이제 열려 있기 때문에 임플란트를 조금 더 비용이 적게 들면서 이제 경제적으로도 좋고 그다음에 이제 아프지 않게 치료를 할 수 있는 방법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임플란트를 만약에 하셨다고 하더라도 임플란트도 이제 하나의 이제 우리 이제 제3의 치아잖아요. 그렇죠. 그걸 이제 보통 반영구적이라고 그러는데 반이란 뜻은 뭐냐면 영구적으로 쓸 수는 있대 관리를 잘 못하면 망가질 수도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제 임플란트를 하시게 되면 반드시 이제 6개월에 한 번 정도는 치과에서 관리를 받으시고 뭐 잇몸 치료라든지 스케일링 꼭 받으시기를 권해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보조 이제 구강용품을 활용을 잘 해서 칫솔질도 잘하고 뭐 치간 칫솔 그리고 이제 뭐 이제 워터픽이라든지 뭐 이런 것도 같이 병행해 쓰시면 아마도 임플란트를 아주 오래 이제 쓰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임플란트를 결정하기까지 또 고심하시고 임플란트를 하시고 나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다음부터 또 시작되는 관리도 잘 하셔야 된다는 거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임플란트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글쎄요, 미란 씨 오늘 굉장히 열심히 들으시던데 임플란트에 관심이 많으신가 봐요. 아니, 제가 인공치아를 좀 몇 개 해놨는데 선생님께서 인공치아의 마지막은 임플란트라고 하셔가지고 엄청 걱정하고 고민했거든요.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생각보다 아프지도 않다고 하니까 계속 관리하다 안 되면 괜히 미루다가 잇몸뼈도 다치고 잇몸도 버리느니 그냥 차근차근 해서 제3의 치아랑 열심히 살아봐야겠다 생각했습니다.
네, 잘 생각하셨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임플란트에 대해서 저희가 잘 모르던 부분까지 꼼꼼한 정보 선생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구강암안면외과 전문의 치과의사 강영호 선생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1980년대부터 환자한테 널리 쓰이게 된 임플란트는요, 현재 제3의 치아로 불리는 만큼 우리에게는 없어서 안 될 그 중요한 의학 기술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기술보다 더 중요한 기술은 바로 본래 내가 가지고 태어난 체를 잘 지키고 양치하는 거 아시죠? 그러니까 아무리 귀찮더라도 치아 관리를 꼼꼼히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